신현철이라고 합니다.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. 네. 가천대는 아시겠지만 인문계랑 자연계랑 좀 사뭇 달라요. 그래서 문제 수도 좀 다르고 난이도도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연계 친구들이 보는 시험이 좀 더 난이도가 있고, 기타 다른 어떤 약수령 논술고사를 보는 뭐 수원대나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. 그래서 좀 차별화되어 있는 학교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가끔 이제 들어가더라. 근데 우리가 수능하고 다른 건 서술형이기 때문에 뭐 끝까지 답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중간 어디까지라도 본인이 이해한 만큼 잘 서술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도 또 당락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또 딱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을 너무 안 갖기를 바랍니다. 알겠죠?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렇다는 얘기예요. 아예 수능 때처럼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내가 서술할 수 있느냐 자체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들을 좀 잘 감안하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. 어떻게 서술할 것이냐 그 자체는 엄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미리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풀어서 맞추는 데 집중하세요. 알겠죠? 일단은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자. 어쨌든 저쨌든 약수령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아주 막 정확하고 딥하게 서술하라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? 적당하게 서술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때려 찍지 않고 제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. 그러니까 채점자들의 어떤 그런 편의를 잘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서술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이 서술이 맞을까 틀릴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. 더 쓴다고 해서 엄청난 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덜 쓴다고 해서 엄청난 감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.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에 집중을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고, 디테일한 부분을 너무 신경 쓰면 항상 핵심을 놓친단 말이에요. 원래 공부를 갖다가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큰 흐름과 줄기를 따라가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디테일은 나중 문제라는 것이죠.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것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일단 익숙해지려면 적어도 두세 번 정도의 수업을 통해서 대충 저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감도 잡아야 될 거고, 또 저런 문제들을 저런 식으로 풀어나가는구나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그걸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를 잘 다듬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맞추자. 그냥 수학 문제일 뿐이다.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으로 답을 맞추는 데 집중하는 걸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알겠죠? 너가 채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채점자인데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뭐라고 막 복잡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. 이걸 다 몇백 명, 몇천 명 거를 채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. 몇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당 그쵸? 몇백 명 또는 몇십 명의 시험지를 채점을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저라면 답부터 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너 답을 맞췄니? 부터 볼 거란 말이에요. 맨 밑부터 본다는 얘기죠. 그래서 답을 맞았네? 그럼 이 친구가 뭔가 제대로 풀었다는 얘기인 거니까 서술상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수를 잡아내려 할 거고, 또는 이제 실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 와 진짜 얘 서술 잘했네? 그럼 얘는 진짜 너무너무 깔끔하고 멋있게 풀었기 때문에 가산점을 한 0.01점 정도라도 줘볼까? 이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다듬어 나갈 거라는 얘기인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답을 맞췄는지를 볼 거다라는 상식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답을 내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는지, 실수가 없도록 서술하는 게 더 중요해요.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 없이 쓰는 게 훨씬 중요하다. 알겠죠? 그 다음에 조금 더 깔끔하고 이쁜 풀이라든지 명확하게 남들이 짚어주지 않은 서술,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꼼꼼함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면 거기서 가산점을 좀 받는 정도가 아닐까. 동점자가 많아졌을 때. 그쵸?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끼겠지만 그렇구나. 뭔가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. 결론적으로 일단 뭐 하자? 일단 맞추자. 서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맞추자에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. 그 다음에 실수 없이 서술하자.
실수 없이 서술을 해야 됩니다. 뭐 계산 실수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써줬어야 하는 부분들을 놓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따져가지고 가산점을 받자. 요 정도. 알겠죠?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가산점 때문에 당락이 좌지우지 될까요? 그럼 모르죠. 얼마나 많은 동점자들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경쟁률이 있고 그 시험에서 보는 이제 우리의 경쟁자들의 어떤 컨디션들도 당연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획일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죠?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흐름대로 갔을 때 대부분 크게 문제 없이 합격을 하더라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, 너무 지역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친구들일수록 잘 보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자연계에서도 이제 특수 인기 학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뭐 간호학이라든지 좀 인기 학과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확실히 조금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야 이거 좀 투머치한데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가 한 2개 정도씩은 있어요. 그거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를 떠나서 일단 중간 어디쯤까지 서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아주 그 미세한 차이로 결국 당락이 좌지우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. 그냥 수능 문제처럼 느껴지는, 수능 4점짜리 문제처럼 느껴지는 문제들도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. 실제로 가천대 문제들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잘 변형해서 죄송합니다.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제 수능 특강, 수능 완성에 대한 변형 문제들은 좀 더 좀 추가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좀 제가 약간 좀 편집을 하고 있고 저희 학원에서 너무너무 좋은 양질의 자료들을 주고 있지만 더불어서 조금 더 제가 풀어볼 만한 적당한 수준의 문제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 혹시라도 제가 제공을 한다면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. 결국은 누가 더 꼼꼼하게 끝까지 정신줄 놓지 않고 공부했느냐로 당락이 좌지우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